네, 오늘 시장 변동성의 원인은 단연 유가입니다. 남은 오후장까지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분의 도움을 받아보겠습니다. 마켓 일타 강사 엠뱅골드 신광석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수입니다. 네,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해 주셨던 태양광 관련주 네. OCI 홀딩스 리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태양광이 대표 주자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OCI 홀딩스, 네. OCI, 뭐 하나솔루션, 그리고 이제 반도체랑 같이 이제 병행하고 있는 또 태양광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유니테스트. 딱 이 정도라 좀 보고 있죠. HD 현대솔루션도 있고요. 자, 근데 이제 OCI가 오늘 초반에 좀 튀다가 결국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고 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3월 6일 날 1타 강사 결론에서 유가 차트를 보여드렸죠. 그때 당시 유가가 몇 불이었죠? 80, 한 3, 4불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주말 끝나고 나서 딱 그 금요일자 끝나고 나서 유가가 92불, 지금은 110불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 나오고 있는데, 우러 전쟁이 나고 나서 이제 인플레이션 재점화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거의 150불을 한번 치웠거든요. 한 방에 지금 거의 120불까지 갔다가 지금 약간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결론은 뭐라고 했죠? 유가가 대세 상승 사이클에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럼 계속 올라가야지 왜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상승 사이클이라는 거는 올랐다, 뭐 10% 올라가면 2, 3% 빠지고, 10% 올라가면 2, 3% 빠지고, 이게 이제 상승 사이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결국 오늘 왜 하락 전환했냐? 대장이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같이 빠지더라고요. 그 뜻은 뭐냐면 투심 자체가 갑자기 악화되니까 지수를 이제 못 이기는 거죠, 결국은. 근데 지금 이제 덜 빠진다, 상대적으로 덜 빠진다는 뜻은 뭐냐면, 어쨌든 고유가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고유가 시대는 아마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속이 된다는 거죠. 또 뭐 이게 뭐 200불 갈지 뭐 150불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점을 높여주면서 최소한 이 고점권 뭐 100불 내외에서 계속해서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죠?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뭔가 이쪽으로만 쓸 수 없으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확대도 검토될 수밖에 없다. 이런 또 얘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오늘 국무회의 때 다시 한번 신재생 또 언급 발언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좀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기존 목표 가격까지 홀드하는 전략 계속해서 유지할 테니까요. 잠시 뒤도 유가 얘기 준비했습니다. 잠시 뒤 그 얘기 들으시면서 여러분 한번 투자 판단을 한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체 에너지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흘러가고 그쵸? 있다. 그 네. 얘기를 해 주셨고요.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유가 얘기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모든 시장 지표가 지금 유가 선물 흐름에 의해서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대통령께서도 뭐 주유소 단합 얘기도 음. 꺼내셨고 뭐 근데 뭐 이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지금 며칠 동안에 지금 거의 유가가 30불을 넘어 30불이 지금 널뛰기로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리 정부가 개입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자, 어쨌든 뭐 지금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WTI 유가가 저게 진짠가요? 저게 지금 실시간인가요? 아, 저거는 그죠? 선물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네. 현물이죠. 네. 이제 이게 금요일 날 미국장 끝나고 나서 CME 거래소 끝나고 나서 지금은 이제 107, 106불로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유가 얘기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빨간색이 굉장히 많죠. 이게 뭐냐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뭐다? 유조선 선박들입니다. 지금 다 이 그 라인 이제 약간 이제 이게 위험 표시잖아요. 느낌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다들 정박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왜 중요하냐? 특히 우리나라 왜 중요할까? 아시아 국가한테는 일본도 오늘 니케이가 6% 정도 급락 나왔잖아요. 결국은 이제 제조업을 돌리기 위해서는 유가가 필수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거의 75%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밑에 저 위에서부터 이제 쭉 해가지고 이걸 건너가서 이제 이거를 이제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이란 국경과 좀 마주친 상황이다 보니까 껴있잖아요. 딱 건너편에 껴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란이 여기다가 또 때릴 수도 있다. 뭐 주말에도 뭐 유조선 한 척이 뭐 침몰됐다는 소식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선박들이 오고 가도 못하는 이 중앙에서 약간 정박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유가가 잠깐 지금 눌리고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주가라는 게 유가도 비슷하거든요. 뭐 많이 올라갔으면 또 밀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G7 국가에서 비축유 뭐 방출을 한 것을 검토 중이다, 논의 중이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 이런 뭔가 지저스 리스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한은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는 현상이에요. 미국에서도 예전에 유가 막 올라갔을 때 아무리 비축유를 방출을 해도 유가 안 잡혔잖아요. 잠시 숨고르다가 다시 올라간 형태가 많이 반복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고민해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현재 상황을 아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로 들어올 그 유조선들이 지금 다 멈춰 있구나. 정말 여기 뭐 수백 대가 멈춰 있잖아요. 수백 척들이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골드만삭스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아침에 장 시작 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90불 정도였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국제유가 130달러를 일단 타겟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급 충격 규모가 이전 러시아 그 이제 그 뭐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가스관 있잖아요. 예. 프롬 가스인가 뭐 아무튼 그 이름이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도 오래돼 가지고 거기를 이제 제재했을 때 예. 가스프롬 회사의 그런 관을 제재, 속류관 시설을 제재했을 때 그때보다 17배 규모로 지금 공급 충격 규모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뭐 파이프라인 대체 항구 활용도도 지금 없고 선박으로만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도 물류도 정지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가 새벽 1시에 자료가 들어왔었어요. 클라우드에. 근데 지금 벌써 120분 한번 터치했다가 약간 밀렸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번 주 내로 이게 이제 일요일자 보고서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라고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30불 이상을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석유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약간 좀 마비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리스크 원인 왜 130불 이상을 보냐?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수요 파기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불에서 130불이 이제 그 구간에 들어가면은 산업, 제조업이 멈춘다는 거예요. 멈추면은 공장이 안 돌아가면은 어떻게 되죠? 뭔가 소비도 급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물론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은 신경 안 쓰시는데 이렇게 되면 5월 달에 새로운 연준 의장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 쉽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이 지금 글쎄요. 저는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뭔가 타격을 빨리 끝날 줄 알았나 봐요, 본인은. 근데 이렇게 그렇죠. 뭐 호르무즈 관련돼서 호위 작전이라도 뭔가 펼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지금 다 전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는 사실 뭐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에너지 의존도가 70%가 넘다 보니까 제가 아까 75% 가까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뭐 당연히 수입 에너지 원가, 유가 원가가 올라가니까 마진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반도체도 비슷하게 좀 볼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금요일 날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막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 유가가 안 빠진다. 예, 유가가 안 빠진다. 유가가 좀 빠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뭐 오늘이나 내일 정도면 저는 이제 유가가 갑작스럽게 한번 급락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유가가 이제 끝났다. 다시 뭐 6, 70불대로 돌아간다. 이런 뷰가 아니고 또 유가 기준으로는 유가를 상방을 보시는 분들은 유가가 이제 조정을 한번 주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좀 제한적.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찐 고점을 향해서 다시 한번 6,300을 넘어가기 위한 부분들은 확실한 건 뭐죠? 전쟁이 완전히 종결돼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방출을 하고 뭐 비축유를 하고 뭘 푼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증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내일 정도에는 이제 단기 저점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이 좀 나올 건데 이게 중요한 게 뭐죠? 증시 자체가 고점을 벗기기에는 아직은 왜 이게 끝나야지만 벗길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고점을 갱신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은요.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림을 준비했어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이제 주말에 무조건 항복해라, 타협은 없다라고 했는데요. 1943년도 과거 설래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초창기 때 나치 독일 때 무조건 항복해라, 대화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죠, 결국? 2년 뒤에 끝났어요. 2년 4개월 뒤에 끝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봤을 때는요, 뭐 물론 이제 뭐 여러 전문가분들, 뭐 군사 전문가, 시사 평론가분들은 뭐 일찍 끝날 수도 있다, 아니다 장기화될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올해 내내는 중동발 이슈가
조기적으로 끝나더라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타코를 하고 싶어 정말 미칠 거예요 지금. 근데 자꾸 이스라엘이 자꾸 원점을 타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오늘 밤이나 내일 정도에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 또 시장에 호의적인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이게 호의적인 발언은 뭐죠? 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뒤로 물러서는 타코 발언이 나오면서 저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중장기 모멘텀은 계속해서 중도발 리스크는 우리가 변동성 장세를 대비하는 차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요. 조금 이럴 때 좀 담아볼 수 있는 종목 그 종목을 잠시 뒤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장기전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오늘 일타 강의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또 반사 수익,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일타 종목 무엇일까요? 네, 오늘 종목 현재가 56,000원입니다. 적절하게 딱 조정 나오고 있고요. 종목 말씀드릴게요. 종목은요. 네, 금요일날 이어서 두 번째로 편입하겠습니다. 하나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쪽으로 네, 집중하시는 또 거예요? 한번 네. 편입을 좀 해볼 텐데요. 2차 전지도 있을 텐데. 네, ESS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고유가가 지속이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전기차 캐즘도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어쨌든 일단은 원천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자라는 측면에서 좀 가지고 나왔고요. 북미 태양광 시장 압도적 1위겠죠. 미국 조지아 주의 태양광 밸류체인을 이미 하나 큐세를 통해서 구축을 해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모멘텀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AI 데이터 센터 발이 지금 이제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 캐펙스 플랜 관련된 부분들에 따라서 조금 말들이 좀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워낙 지정 리스크 크다 보니까. 근데 결국은 모든 전력 수요의 폭증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전이든 태양광이든 지금 다 돌려도 모자랄 판이라고 2주 전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또 발언도 트위터에서 X에 맹신해도 남겼기 때문에요. 관련된 빅사이클 수혜주다. 마지막은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통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너무 그쪽으로만 보지 말자. 에너지 안보 위기 다시 한번 재차 언급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도 다시 한번 또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혜주다.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1차, 2차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는 일단 2월 19일 날의 고점이죠. 59,000원 선을 말씀 한번 드려보시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 가격은 66,000원입니다. 66,000원 선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43,900원으로 이전에 요 날이죠. 3월 5일 날의 저점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4시 무료 방송 가면 어떤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마찬가지로 매크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란이 항복할까요, 여러분들? 이란이 항복할까요? 트럼프 예상대로? 이란은 제가 볼 때는 절대 항복할 모양새가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변동성에서의 뭔가 장기화를 보는지 변동성 상세를 계속해서 끌어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인지 그 부분들 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딱 이 날이 딱 오면 이 뉴스가 보도되면은 주식들을 대거적으로 매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기술적 반등이라 생각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그에 대한 상세한 이유 궁금하시면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엠뱅골드 신광석 또는 신광석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일타 강사 엠뱅골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